무덤을 파헤치었을 때 관 안쪽에는 손톱으로 굽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판 것은 죽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무덤을 찾아가 흙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아이를 보내지 못한 그리움이 어미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전해지는 한 어미와 두 딸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치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농부였고 아내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7살 난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샘물처럼 맑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새벽녘이면 어미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미가 부뚜막에 불을 지피는 동안에는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지요. 어미, 오늘은 날씨가 참 좋지요. 산에 올라가 도토리를 주워올까요? 어미, 저는 오늘 아버지 밭일을 거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미에게는 세상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행복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입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귀에 사시던 박씨 할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히 마당을 쓸고 계시던 분이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갑자기 열이 치솟으며 정신을 잃으신 것입니다. 이웃들이 허둥지둥 할멈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지만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할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로하신 탓이려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건너편 댁의 12살 사내 아이가 똑같은 증세로 알아눕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로구나. 역병이 돌고 있구나. 그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사람들은 몸을 사리며 피했고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역병은 물 밀듯이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석집에서, 그 다음 날에는 닷집에서 환자가 났습니다. 증세는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서 이윽고 고열이 찾아왔고 며칠 안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의원을 불러왔지만 허사였습니다.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고 침을 놓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원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리신 재앙이니 속히 재를 올려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재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나무 아래에 제단을 차리고 소와 돼지를 잡아 하늘에 재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백성이 모여 절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부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허나 하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를 올린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환자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의 상여가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의 무덤은 날마다 늘어갔다고 합니다. 그 어미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받던 아이가 갑자기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머리가 아파요. 그 어미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화롯불 위에 올려놓은 돌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어미의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을 게다. 그저 감기일 깨니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푹 쉬면 곧 나을 게다. 어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어미는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을 게다, 괜찮을 게다. 자신을 안심시키듯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열은 더욱 높아졌고 아이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뚱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미는 급히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아이를 진찰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는 그 병입니다.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으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어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그 병으로 죽어간 이들을 보아왔습니다. 한 번 걸리면 살아남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의원이 준 약을 다려 먹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키며 빌었습니다. 누가 들어주시든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 어미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만은. 둘째 날 아이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미를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미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 말에 어미는 그나마 안도했습니다. 아직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밤이 되자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야 힘을 내거라. 조금만 버티면 나을 게다. 어미가 여기 있으니 어미가 여기 있다. 어미는 아이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셋째 날 새벽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든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미는 한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일어나거라. 아가야. 흔들어도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정녕 떠나버렸습니다. 영원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본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아이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햇살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둘러야 하오. 역병이 도는 시기이니 오래 둘 수가 없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이제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장례를 치른 뒤 어미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월은 흘러가는데 어미만 그 세월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으나 어미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아이가 늘 앉아있던 밥상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미는 습관처럼 그릇을 하나 더 꺼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그릇을 도로 제자리에 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마당을 쓸 때도, 빨랫방망이질을 할 때도, 솥에 불을 지필 때도 모든 순간마다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미, 제가 거들어드릴게요라며 옆에 와서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미는 그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미를 걱정하였습니다. 이댁 안악내 너무 상심하지 마시구려.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게요. 아이도 저승에서 어미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할게요. 이제는 보내드려야지요. 사람들의 말은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어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찌 말처럼 되겠습니까? 7회를 함께한 아이를 어찌 며칠 만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슬퍼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는 씩씩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집을 돌보고 아내를 위로해야 했지요. 허나 그 역시 밤이면 마루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밤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나 밤이 되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잘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미, 오늘 꿈에서 예쁜 나비를 봤어요. 어미, 내일은 날씨가 좋으면 같이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미, 저는 어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어미는 그럴 때마다 이불을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울고 싶었으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만 느껴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미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어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분명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미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고 다시 누우려 했을 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미. 희미하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미의 심장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아니다, 이는 내가 만들어낸 헛소리다. 내가 너무 아이를 그리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미, 어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였고, 때로는 부르는 소리였고, 때로는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졌고 얼굴은 수척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안색이 많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저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어미는 남편에게 그 소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더 걱정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녕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떠서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마치 바로 곁에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아이가 정녕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닐까? 혹여 아이가 추워서 무서워서 나를 찾는 것은 아닐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저승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허나 일단 그 생각이 들자 어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혹여라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미로서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미는 적삼을 걸쳤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어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마을 뒷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무덤을 향하여. 길을 걸으면서도 어미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이는 미친 짓이다. 허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끄는 것처럼 어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산길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무섭지 않던 길인데 이상하게 이 밤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아이의 무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작은 봉분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숨을 고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섰을 때 어미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덤에 흙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깨끗이 정돈하여 두었던 흙이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긁어낸 것처럼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어미는 무덤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뿌리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흐트러진 흙더미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들짐승이 지나갔겠지. 그래, 산짐승이 지나가다 흙을 헤집어 놓은 게다. 어미는 애써 이치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허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끔찍하면서도 간절한 생각이. 혹여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어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는 분명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고 식어가는 몸을 품에 안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가능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녕 혹시라도 아이가 그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혹시 땅속에서 깨어나 나오려 발버둥 친 것은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어미는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살아있는 아이를 땅에 묻은 것이 됩니다. 아이가 땅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어미를 찾았을까? 안 돼. 안 돼. 어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흙을 어루만졌습니다. 흙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어미는 정신없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퍼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서 피가 났으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아이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어미가 여기 있다. 어미가 왔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어미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흙을 팠습니다. 한 삽, 두 삽 아니 손으로 파니 한 줌, 두 줌 흙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어미의 손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어미는 더욱 필사적으로 주변의 흙을 치웠습니다.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관 뚜껑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열렸을 때 어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관 안에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대로 장례 때 입혔던 수의를 입고 그대로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덤을 판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그 목소리도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보내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이곳에 와서 무덤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아이를 다시 꺼내고 싶어서, 아이를 다시 안고 싶어서,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아! 어미는 입에서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어미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가야,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미는 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없이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보내지 못해서, 어미가 너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어서. 어미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그쳤을 때 어미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어미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미가 잘못했다. 너를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어미가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어미가 너를 붙잡아 둔 게다. 아이는 당연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미는 너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어미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드려야 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붙들어 두면 안 된다. 어미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볼을, 작은 손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가야. 저 멀리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 게다. 거기서 편히 쉬어라. 어미는 천천히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어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무언가가 사르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무덤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미는 그 바람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정성스레 덮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을 떠서 조심스레 무덤을 메웠습니다. 모든 흙을 덮고 나서 어미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가야. 편히 쉬어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당도했을 때 남편이 마당에서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낯빛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요? 새벽부터 어디를? 어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에 아이한테 다녀왔어요. 이제 정령 보내드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어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시오. 많이 피곤해 보이오. 그날 어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도는 귀신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미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아이가 그리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그 빈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들을 깨끗이 빨아서 개켜서 괴짝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새끼 인형도 아이가 쓰던 밥그릇도 정리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정돈하여 두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역병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다시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미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직도 가끔 아이가 생각나면 눈물이 났으나 이제는 그 눈물이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고 사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밤에도 더 이상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그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편히 쉬고 있다는 증표이니까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미는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미가 아침 일찍 문을 여는데 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보따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너댓 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어미는 조심스레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어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마르고 약해 보였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너라. 배고프지? 밥을 먹여줄 테니. 어미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요? 대문 앞에 있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어미는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레 먹다가 이윽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굶었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구나. 어미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조금 안정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어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이요. 복이? 좋은 이름이구나. 복이는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없어요. 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역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어미도 아버지도 오빠도. 아이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어디론가 가다가 여기까지 온 게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꺾고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잠이 들었나 봐요. 어미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게다. 여기서 쉬어라.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이 아이를 어찌하실 생각이요? 어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며칠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 약하고 어린 것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허나 당신께서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돌보겠어요. 그날부터 복이는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게 해주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어미는 보기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참으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부지런하고 영리했습니다. 어미가 일을 하면 옆에서 거들어주려 했고 남편이 밭에 나가면 따라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보기는 혼자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미나 남편이 바쁠 때면 조용히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혼자 놀거나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미는 그런 보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미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어미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기를 우리가 거두어 키우면 어떨까요? 남편은 놀라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녕 그리 하시겠소? 예, 저는 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한참을 어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 하시구려. 나도 보기가 좋소. 착하고 영리한 아이이니 우리 딸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소. 그날부터 보기는 정식으로 그 집의 딸이 되었습니다. 물론 호적에 올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딸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미는 보기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새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밤이면 곁에서 재워주었습니다. 보기도 점점 어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보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어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기가 바느질을 배우며 물었습니다. 어미는 보기의 옆에 앉아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는 거란다. 어미 저 오늘 밭에서 예쁜 꽃을 봤어요. 보기가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와서는 어미에게 건넸습니다. 어미는 그 꽃을 받아 보기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우리 보기가 꽃보다 더 예쁘구나.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딸아이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기를 볼 때마다 죽은 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렇게 자랐을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미는 깨달았습니다. 보기는 죽은 딸의 대체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는 보기 그 자체라는 것을. 보기에게는 보기만의 성격이 있었고 보기만의 습관이 있었고 보기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죽은 딸은 밝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늘 웃고 늘 떠들고 집안을 활기차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곤 했습니다. 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느 날 어미가 물었습니다. 보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미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 위. 글쎄 구름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위에요. 더 높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미는 보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가 있을 게다. 돌아가신 분들이 편히 쉬는 곳이 있을 게다. 그럼 우리 어미랑 아버지도 거기 계실까요? 보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는 보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단다. 보기 부모님도 오빠님도 다 거기서 편히 쉬고 계실 게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기를 지켜보고 계실 게다.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렇단다. 분명 지켜보고 계실 게다. 그리고 기뻐하고 계실 게다. 보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기는 어미의 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미 고마워요. 어미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고마운 것은 나다. 내가 와줘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보기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마르고 약해 보였으나 이제는 볼에 살이 오르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미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보기를 돌보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보기가 어미 일어나세요라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이제는 기쁨이었습니다. 보기가 어미, 오늘 밥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어미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보기는 7살이 되었습니다. 죽은 딸이 떠났을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어미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잠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딸과 보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미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지켜보는 딸, 다른 하나는 곁에서 함께하는 딸. 어미는 두 딸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보기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7살, 8살, 9살 보기는 점점 의젓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보기는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마을의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보기를 칭찬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리하고 부지런합니다.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보기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보기는 또한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을 공손히 대했고 어린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집에 돌아올 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미, 이 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해요. 집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어미와 보기는 함께 그 아이의 집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고마워하며 절을 했습니다. 보기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걸요. 어미는 그런 보기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것일까? 보기는 또한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미가 아프면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고 남편이 밭일로 힘들어하면 함께 나가 도왔습니다. 보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다치면 어미가 걱정된단다. 괜찮아요, 어미. 저는 어미와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미와 아버지가 저를 거두어 주셨잖아요. 보기의 말에 어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가, 너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란다. 내가 와줘서 어미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저도요, 어미. 저도 정말 행복해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어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준 선물이로구나. 딸을 잃고 슬퍼하던 나에게 하늘이 보기를 보내주신 것이로구나. 보기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 어미와 보기는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간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보기가 물었습니다. 어미, 이 산에 무덤이 많네요. 그렇단다. 몇 해 전 역병이 돌았을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단다. 그럼 어미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어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어미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단다. 누구세요? 어미의 첫째 딸이었단다. 보기는 놀라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께 딸이 있었어요. 그렇단다. 너와 비슷한 나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보기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언니를 대신해서 온 건가요? 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보가. 너는 누구의 대신이 아니다. 너는 보기 그 자체란다. 보가. 어미는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는 두 딸을 모두 사랑한단다. 하늘에 있는 딸도 사랑하고 지금 곁에 있는 너도 사랑한단다. 너희 둘은 다른 아이들이지만 둘 다 어미에게는 소중한 딸이란다. 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미, 울지 마라, 보가. 너는 어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단다. 내가 없었다면 어미는 아직도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게다. 하지만 내가 와줘서 어미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단다.
보기는 어미를 꼭 안았습니다. 어미, 저도 어미를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보기는 가끔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언니에 대해. 어미는 보기에게 죽은 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밝고 활발했던 아이, 어미를 사랑했던 아이, 그런 이야기들을. 보기는 조용히 듣고는 말했습니다. 언니 참 좋은 분이었나 봐요. 저도 언니처럼 어미를 사랑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어미는 보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딸이란다. 세월이 흐르며 어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보기는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아가씨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칭찬했습니다. 이댁 보기 참 효녀로구먼. 그리고 마음씨도 곱고. 어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보기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보기는 20살이 되었고 좋은 총각을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미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혼인을 해서도 친정 어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해왔어요. 어미는 보기가 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보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미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어미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미,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보가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다. 의원을 불러올게요. 아니다, 괜찮단다. 그냥 곁에 있어다오. 보기는 어미 곁에 앉았습니다. 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 저 여기 있어요. 어미는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미는 보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너는 어미에게 큰 선물이었단다. 어미, 너를 만나서 어미는 다시 살 수 있었단다. 너를 키우면서 어미는 행복했단다. 저도요, 어미.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어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모습, 제잘거리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고 슬퍼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던 그 밤 자신의 광기를 깨달았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이후에 온 보기도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작은 아이, 그 아이를 처음 안아주었던 순간. 보기와 함께한 날들, 보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미는 깨달았습니다. 슬픔도 기쁨이었다는 것을, 이름도 어둠이었다는 것을, 이별도 만남이었다는 것을. 첫째 딸을 보내면서 어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아줌이 무엇인지를. 그 배움이 있었기에 보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기는 어미에게 치유를 선물했습니다. 두 딸 모두 어미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겠구나. 첫째 딸을 다시 만나겠구나. 그 생각에 어미는 평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어미. 보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보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보가,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어미 가지 마세요, 제발. 괜찮단다, 보가. 어미는 행복했단다. 너를 만나서, 너를 키워서 정말 행복했단다. 어미.
너도 행복하거라.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어미. 어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기의 품에서 평안하게. 어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잔잔한 미소만이 입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기는 한참을 어미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어미 고마워요. 저를 거두어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보기는 어미를 곱게 모셨습니다. 마을 뒷산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무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기는 새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미 그리고 하늘에 먼저 간 언니에게. 아버지, 어미 그리고 언니 부디 저 하늘 위에서 함께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보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느꼈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서로 사랑하며 평안히 쉬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미가 그랬듯이 보기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행복하게. 그것이 어미가 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예로부터 이 산골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로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로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 마을에는 그 무덤들이 없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 자연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할 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고. 치유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슬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